일단 당좌자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출제 유형 일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당좌자산의 이제 중요한 사항을 다 써놨습니다. 이론편에서 학습을 했겠지만 서머리 됐어요. 개정 과목에 대해서 중요한 것만 조금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회사가 발행한 당좌수표를 받으면 현금으로 처리합니다. 자기합수는 받았을 때, 지급했을 때 전부 다 현금으로 처리합니다. 만기 1년 이내에 정기예금, 정기적금은 정기예금, 정기적금으로 처리합니다. 당좌수표를 발행했을 때는 당좌예금으로 처리합니다. 받으러움을 만기 이전에 매각했을 때, 만기 이전에 매각하면 이제 할인이라고 그러는데요. 할인료가 발생됩니다. 그때는 매출직권 처분서치를 처리합니다.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 받으러움은 상품을 매출했을 때 사용하고요. 그 외에는 미수금으로 처리합니다. 현금 부족 시 본인 분명하다면 현금 가부족 차변에다가 처리하셔야 되고요. 금액을 쓰셔야 되고, 과잉 시에는 대변에다 처리합니다. 대변에다 금액을 쓰셔야 돼요. 그 다음에 대손이 발생되면 대손 충당금을 가져다 먼저 쓰시고, 부족하다, 충당금이 부족하다 그러면 그 채권이 매출 채권이면 대손 삼각대로 처리합니다. 자,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사를 영진상사로 로그인을 하셔야 돼요. 영진상사. 자, 그래서 제가 영진상사로 들어왔습니다. 자, 일반 전표 입력을 누릅니다. 자, 책을 봐주셔야지. 계속 책 있는 내용을 보여주면 사기가 어려우니까 좀 책을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1월 치시고요. 자, 1월의 거래가 계속 전개되니까 1월 1일, 2일, 3일 나오니까 우리는 옆에다 밑에 일자란 좌측에다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리고 분계 연습, 스케치 연습 많이 하라고 그랬죠? 자,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월 1일 보통예금 계좌에서 600만 원을 인출하여 당좌예금 계좌에 입금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처음이니까 한번 써볼게요. 차변의 당좌예금 이렇게 쓰세요. 펜 들고 대변의 보통예금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계속 숙제해야 돼요. 거래에 팔려서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그리고 600만 원. 이게 전투용지에다가 쓴다고 생각하면 돼요. 어느 전투용지에다 쓸까요? 대체전투용지. 그 대체전투 거래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3번 차변. 그 다음에 4번 대변. 이렇게 된다고 했죠. 이거 묻고. 그 다음에 거래 종류 있잖아요. 교환거래, 그 다음에 손익거래, 혼합거래 이렇게 봤죠? 어느 거래에 해당이 돼요? 교환거래에 해당이 되겠죠. 자산, 부채, 자본만 있는 거래는 무슨 거래다? 교환거래다. 그것도 이론편에서 했잖아요. 계속 생각을 하시면서 하는 겁니다. 물론 프로그램다 이렇게만 딱 넣으면 돼요. 즉 실무 시험은 입력만 하시면 돼요. 거래를 보고 이제 틀린 거 고치기만 하면 되고. 그런데 이론까지 생각을 해서 학습을 하기 때문에 실무를 할 때도 이론을 계속 생각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특례 개정에는 거래처를 넣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채권 침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9번란에 차변을 할 거니까 차변은 어때요? 3번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3번 이렇게 하고요. 차변 나왔어요. 그 다음에 두 글자를 쳐요. 당좌 치시고 엔터 누릅니다. 자, 만약에 번호를 알고 있다면 여기다가 여기 이 번호를 코드라고 해요. 프로그램에서는 여기라고 치시면 돼요. 당좌예금은 시험에서 번호를 치셔야 되니까 번호 외우시면 빨라요. 처음에는 번호 외우기가 힘드니까 한국어 치시다가 그 다음에 그 계정이 계속 나오면 번호를 잘 보고 있다가 번호 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거래처 넣는 자리가 있는데요. 거래처에 대해서는 채권 추모만 넣는다라고 했으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 엔터를 쳐요. 조교도 생략하는 거니까 엔터를 쳐요. 조교는 배정 과목 및 조교 등록에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3번 차변, 4번 대변은 배정 과목 및 조교 등록에 대체 조복에 나와요. 현금 조교 있고 대폭에 있었잖아요.
3번 차변, 4번 대변이 대체적 때 쓰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현금 적용은 출금, 1번 출금, 2번 입금을 넣을 때 계정과목이 조기 등록에 있는 그 현금 적용에 있는 그 등록되어 있는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실무에서 쓰셔야 되니까 이렇게 번호를 골라주는 거고요. 엔터 쳐서 차변의 부분에 차변을 선택했다면 금액도 차변을 써야 됩니다. 대변이 입력이 안 됩니다. 자, 금액은 3단위는 플러스 키 누르면 동그라미 3개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600만 원, 6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됩니다. 다시 6 플러스 플러스. 예. 그 다음에 차변만 넣었기 때문에 아직 대변을 넣지 않았죠?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빨간색이 나오는데 빨간색이 안 나오게 해야 돼요. 차변과 대변이 틀릴 때 나옵니다. 첫 번째, 이 빨간색이 음수로 나오거나 양수로 나오는데 지금은 양수로 나와 있죠. 대변이 부족할 때는 양수로 나옵니다. 차변이 부족할 때는 이 자리가 음수로 나와요. 그 다음에 또 일일이죠. 예. 같은 일자다. 그러면 바로 위에 있는 거 그대로 복사해주면 좋겠죠. 그래서 프로그램에서는 바로 위에 있는 것을 그대로 복사할 때 엔터를 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엔터를 칩니다. 이렇게요. 엔터를 치고, 예, 대변은 4번이죠. 예, 4. 그 다음에 보통이라고 써요. 보통. 예, 보통에 누르고, 엔터. 자동으로 처음에 한번 입력한 그 금액이 그 다음에 넣을 때 입력될 거라고 맞은편에, 즉 맞은편을 차변의 맞은편에 대변이 되겠죠. 자동으로 숫자가 나옵니다. 숫자를 고칠 일이 없으면 그냥 엔터를 쳐주시면 됩니다. 차변과 대변이 맞으므로 패차 차액이 지금 빨간색이 표시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을 잘 보시고요. 다음에 똑같이 이 당좌액은 금액이 나오면 이 번호를 그냥 치면 돼요. 그러다 보면 이 번호가 외워집니다. 자, 바로 위에 있는 거 복사할 때는 엔터. 2번 거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그 봐주십시오. 예. 미림 상사에서 상품 200만 원어치를 매입하고 현금 100만 원을 지불하고 나머지는 방자수표를 발행하였다. 여기까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시험장에 가셔도 등기를 하셔야 되잖아요. 펜을 들고 등기를 해요. 상품을 사오면 그리고 이제 상품 통해서 재고자산 개고가 되죠. 그 다음에 현금 100만 원 지급. 그래서 현금, 한국은행 돈은 현금이라고 써줘요.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지자고 들어가는 현금이라고 써줍니다. 그 현금이고요. 그 다음에 당좌수표 발행하면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당좌액. 이제 공부한 거 있죠, 기초에. 그리고, 예, 차변에 200을 쓰고, 대변에 200을 써야 되는데, 현금 100만 원 쓰고, 당좌액은 100만 원 쓰죠. 차변과 대변이 항상 같아야 되고요. 차변과 대변이 같은 걸 뭐라고 그랬어요? 대차 분기로 올리.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실무할 때, 입력하는 게 실무지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론을 바탕으로 실무를 하는 거잖아요. 이론 시험, 실기 시험을 잘 볼 수 있다, 이거.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나야 돼요? 그러면 이거, 차변의 계정 과목이 하나, 대변의 현금, 이렇게 있을 때는 출금도 넣는 건데, 지금 이 대변의 현금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당좌예금도 있잖아요. 자, 그럴 때는 3번 차변, 4번 대변으로 넣는다라고 배웠죠? 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이렇게 넣으면 되는 거 아닌가도 물어보신 분도 있어요. 이 상품 100만원 출금 하나 하고, 그다음 나머지 100만원 당좌예금.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라고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 실제는 그렇게 해도 돼요. 용지 2장을 이용해서. 용지 2장이 필요하겠죠. 현금 100만원 나간 거는 출금 전표에다가, 그러지 않는 거는 대체 전표에다가. 그렇게 하게 되겠죠? 근데 시험 볼 때는 하나의 거래를 하나의 전표 용지에다 쓰는 게 원칙이에요. 이 거래를 출금 전표 용지 1장, 대체 전표 용지 1장 쓰게 되면 2장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시험의 원칙상 우리가 배운 대로 하셔야 됩니다. 이 시험에서는 하나의 거래를 하나의 전표 용지에다가 쓰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요. 이걸 출금 전표 용지 1장, 대체 전표 용지 1장 이렇게 두 번 넣지 않고요. 한 번에 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험 볼 때는 차변의 계정 과목이 하나, 대변의 현금이 하나일 때만 출금. 그러지 않으면 차변, 대변. 그래서 이게 출금으로 넣는 일이 없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넣어보겠습니다. 배운 대로만 넣어주시면 그래서 돼요. 네. 시험을 구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거래를 하나의 전투 용지에다 넣는다. 이렇게. 실무에서는 2장 쓰든 3장 쓰든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볼 때는 그게 이제 좀 원칙입니다. 이렇게 채점을 위해서 그래요. 자, 1월 2일. 차변은 3번이죠. 빨리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상품. 번호 외우면 이렇게 써요. 146번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게 채권이 아니니까 거래 증명 안 하는 것이므로 엔터 치고 넘어가요. 만약 거래 증명다면 미림 상사가 되겠죠. 시험 볼 때는 생략하는 거예요. 2 플러스 차변에 을 바꿔서 또 1이죠. 바로 위에 있는 거 복사할 때 엔터. 그 다음에 대변은 4번. 현금은 101번이거든요. 한글로 현금 쳐보시고 또 102번 해보세요. 102번 있으시면 빠릅니다. 그 다음에 금액란으로 가시면 금액은 수정해야 돼. 이번에는 100만원으로 붙이고 1 플러스. 그 다음에 다시 또 대변이고 다시 1이니까 엔터 계속 치시고요. 그 다음에 당좌수표 발행하면 당좌액 위에 102번이 보이죠. 여기 102번 그대로. 그리고 금액 맞으니까 엔터 코드 줄이 바뀌면 자동 저장됩니다. 그래서 별도의 저장 버튼이 없어요. 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상사에 상품을 100만원어치 매출하고 공정 발행 당좌수표 회수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대변표 써야 되는데 대변에 상품이라고 써야 될까요? 상품 매출이라고 써야 될까요? 상품 매출이라고 써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100만원에 팔았다 이런 뜻이잖아요. 100만원의 상품을 팔았다 이런 뜻이니까 매출액을 써준 거예요. 얼마에 사왔는지는 안 써주고 있잖아요. 즉 지금 산 거만 쓰라고 그랬어요. 매출액만 거래가. 그래서 여기다가 상품이라고 쓰면 안 돼요. 상품은 물건 사온 원가를 말하잖아요. 그 상품 물건 사온 원가에다가 이익을 붙여서 매출액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상품 매출하고 상품은 다른 계정입니다. 따라서 대변의 상품 매출이 맞아요. 상품 매출. 수익에 발생 대변이 이게 수익이거든요. 이게 대변에 썼고 100만원. 상품 쓰지 않고 수익. 그 다음에 동점은 수원상사는 말해요. 수원상사 발행 당좌수성, 카드 숫자거든요. 그래서 동점은 다른 회사하고 똑같은 거예요. 타사. 다른 회사 당좌수표 받으면 뭐 쓰기로 했어요? 현금. 이렇게 되죠. 100만원. 그러면 이 거래를 입력할 건데요. 이게 실기니까. 우리가 지금 실무하고 있잖아요. 차변에 현금 하나 나오고 대변에 계정 과목이 하나 나오면 뭘로 넣기로 했어요? 그 다음에 입금 출금 전도는 입금 출금 전도가 아닌 3번 차변, 4번 대변, 이게 대체 전도라고 그랬죠? 이걸 넣어도 된다라고 그랬으니까 3번 차변, 4번 넣어도 됩니다. 이렇게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3, 4번이 거래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입금을 많이 연습을 안 해보니까 학습을 할 때는 입금으로 넣을 거예요. 여러분이 입금이 싫으면 3번 차변, 4번 대변 하셔도 돼요. 그리고 상품으로 넣지 않도록 주의, 상품 매출이라는 거. 그럼 넣어보겠습니다. 자, 3일. 자, 입금은 2번 하고, 상품 매출. 번호 알면 그 번호 쓰면 되는데, 번호를 모르면 이렇게 상품이라고 쓰겠죠. 두 글자 쓰라고 그러면. 이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 이렇게 상품이 들어가요. 그 상품을 써보면, 상품만 들어가면, 이거 틀려요, 여러분. 네. 뭐라고 해야 돼요? 상품 매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세 글자를 써야죠. 이렇게 해서, 상품 매출. 영업수익이잖아요. 수익계 정도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대변이죠? 이게 대변이니까 차변은 현금이잖아요. 그래서 입금은 현금 입력 안 하는 거예요. 전표용지에 쓸 때 입금, 현금 쓰는 자리 없었잖아요. 이 항목은 현금이 들어온 이유로 쓰는 거죠. 이 용지에다 쓴 다음에 여기다가 상품 매출 쓴 거 아니에요. 그거 고려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상품 매출 100만원 대변이가 쓰면 프로그램에서 차변의 현금이 자동으로 들어갔다라고 표시가 됩니다. 이게 표시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전표용지 보면 진짜로 현금이 들어가 있어요. 밑에가 이제 전표용지인데요. 봐보세요. 현금이 들어가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용지에다가 현금을 안 쓴 거니까 입금이라는 말이 현금이 들어왔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걸 차변 대변을 넣으면 넣어야 되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죠? 근데 이거 입금 전표를 하시면 시간이 좀 더, 빨리 넣을 수 있다.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계속 보겠습니다. 이제 4번입니다. 자, 1월 4일. 자, 곧바로 좀 넣을게요. 정기예금 통장에 100만원, 정기예금 통장에 있는 100만원을 해약해서 보통예금을 입금하였다. 이자, 수입이자 2만원도 함께 입금돼. 그럼 차변부터 써야 되겠죠. 이게 차변 그대로 드는 겁니다. 차변은 3번. 자, 보통예금 이렇게 들어가고, 통장에 이자까지 들어왔죠. 그러면 102만원. 이게 보이고, 이렇게 되고요. 이틀 바꿔서 대변. 정기예금이 되겠죠? 예, 정기라고 치셔서 정기예금 고르고, 100만원 자산의 감소, 대변의 이자, 수익의 발생, 대변이잖아요. 그 거래처 넣는 계정 자, 이렇게 분기해서 넣는 거죠. 예. 그래서 펜 들고 분기를 꼭 먼저 하셔야 돼요. 펜 들고 분기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예. 자, 그 다음에, 입력을 하시면 돼요. 자산의 증가, 생각하는 거죠. 자산의 감소. 정기예금 해약했으니까 정기예금 통장 대변에 써야지, 받을 돈이 이제 없어지겠어요. 받았으니까 지금, 예. 그 이자가 발생되는 이자는 수익이잖아요. 수익은 어디다 쓴다? 대변에 쓴다. 거래 편력을 항상 쓰지. 이렇게 입력하면 돼요. 쭉 입력하면, 예, 문장, 공부가 작성되고, 또 공부수도 작성됩니다. 그 재무제표도 같이 작성돼요. 자, 그 다음에, 1월 5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주식을 장기간 내 매매책 목적으로 현금으로 매입하였다. 자, 그러면, 이거 잠깐 보겠습니다. 이것도. 단기간 매매책 목적으로 주식을 사면 뭐라고 쓰라고 그랬어요? 단기 매매증권. 이렇게 쓰죠. 단기 매매증권. 자, 그리고 현금. 자, 금액은 얼마 쓰는데 200만원.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이거. 차변의 계정 과목이 하나 나오고, 대변의 현금이 하나 나오면 무슨 점수 입력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출금. 그 다음에 입금, 출금 점수는 또 뭘로도 된다고 그랬어요? 3번 차변, 4번 대변도 된다고 그랬죠? 예. 이건 학습할 때 출금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예. 입출금이 싫으면 무조건 3, 4번은 다 해야 돼요. 처음에 번호 1, 2, 3, 4 다 암기해서 넣기 힘들다. 그러면 3, 4번으로만 계속 넣으셔도 됩니다. 자, 넣어보겠습니다. 자, 출금이 1번이고요. 단기 매매증권. 단기라고 쳐서 단기 매매증권을 고르세요. 그리고 200. 자, 그 다음에 6번을 보겠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에 대하여 현금 배당 4만원이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되었다. 그럼 분개해보면 현금 배당 받으면 회계 처리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차변의 보통예금, 대변은 뭐요? 배당금 수익. 이렇게 되죠? 이 배당금 수익은 금전 배당을 받았을 때 사용한다. 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입력을 할 건데요. 차변, 3번 차변, 4번 대변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3번 쓰고, 보통예금, 위에 보통예금 3번이 있잖아요. 예, 3번 쓰세요. 그래야지 번호가 좀 어워집니다. 그래서 거래 빈도가 높은 거는 좀 번호를 외우시려고 노력을 하시면 좋아요. 네, 4만원. 그 대변에. 배당은 1년에 한 번 받기 때문에요. 배당금 수익은 거래에서 거의 1년에 한 번밖에 안 나오겠죠. 뭐 중간 배당이 있긴 하겠지만, 거의 대부분 1년에 한 번 배당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번호를 안 외워도 돼요. 수익이니까 대변이. 그 다음에 7일. 보유하고 있는 사채에 대한 이자 5만원이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되었다. 그럼 차변의 보통예금 103번 5만원. 대변의 이자를 받으면 뭐예요? 이자수. 이거 차변 대변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3번 차변 4번 대변을 넣었어요. 자, 그 다음에 8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은 날짜가 안 나와 있어요. 예. 그 대신에 이런 말이 나와 있죠. 기말. 단기 매매증권의 기말 현재 금액은 1,500만원이고 공정가치는 1,600만원이다. 기말 평가에 대한 회계 처리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기말은 회계기간의 마지막 날이니까 12월 31일입니다. 날짜를 좀 바꿔야 돼요. 12월 31일로. 그리고 장부에는 금액과 기말 현재 공정가치 같은 말 치가 이렇게 말하죠. 예. 그 차이가 생기면 그 변동분을 회계 처리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팔지는 않았지만
주가의 변동이 생기면 회계 처리하는 거고, 이런 회계 처리를 평가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1,500만 원, 1,600 됐으니까 1,600만 원을 장부에다가 만들어야 되잖아요. 단기 매매증권. 1,500은 장부에 기입돼 있으니까 100만 원만 하면 되겠죠. 변동액만 처리한다고 그랬잖아요. 100만 원이 변동액이거든요. 대변의 이름이 뭐예요? 단기 매매증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결산시에 평가라고 돼 있고, 평가에서 이익이 발생되면 평가이익을 쓰죠. 100만 원.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은 영업 외 수익입니다. 영업의 수익. 수익이 발생되면 어디요? 대변. 계속 이 계정이 어디에 있는지는 생각을 계속 해주셔야 돼요. 자산의 증가. 그래서 단기 매매증권 결산 시에 변동이 생기게 되면 그 변동된 금액으로 재무제표에 표시해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변동된 금액이 이제 1,500이 아니라 1,600이니까 1,600으로 표시를 해야 되고, 그러려면 장부에 1,500이 있으니까 그 변동분만 회계 처리한다라고 그랬어요. 12월 31일자. 그럼 날짜를 좀 바꿔야 돼요. 그래서 날짜를 바꿔보겠습니다. 상단의 날짜를 12월 31일. 한꺼번에 넣을 거니까 일자까지 넣으시는 게 편해요. 사변의 단기 매매증권 100만. 그 다음에 대변의 단기라고 잠깐 써볼게요. 단기 쓰면 단기 들어간 게 많이 나오잖아요. 타이핑이 좀 빠르면 여기에서 이걸 클릭하셔도 되는데 몇 자 한 번 더 쓰면 이렇게 쭉 끌고 올라와요. 좀 더 빨리 넣을 수 있습니다. 넣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좀 칸이 작아서 글자가 안 보이는데 이렇게 한번 늘리면 보여요. 아무 이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늘릴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요. 자, 그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8번입니다. 1월 9일 단기간 매매 차익 목적으로 매입하였던 상장회사, 주식회사 LG물산의 주식 1000주를 증권회사에 한 주당 7,900원에 모두 처분하고 대금은 전액 현금으로 받았다. 1000주 되어 있고 장부 금액이 써져 있는 거 잘 보세요. 그러면 전체가 700만 원이니까 700만 원 나누기 1000주를 하면 한 주당 얼마에 샀는지 알 수가 있겠죠? 예. 7,000원에 샀어요. 7,000원에 샀는데 그 사이에 주가가 올랐나 봐요. 7,900원에 팔았다라고 돼 있죠. 그러면 단기 매매증권을 팔았는데 비싸게 팔았잖아요. 단기 매매증권을 팔았을 때 비싸게 팔면 어떤 계정을 써요? 단기 매매증권 처분이익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처분이익은 얼마 발생했을까요? 라고 그러면은 900원 올랐으니까 900원 곱하기 1000주를 팔았으므로 10만 원의 이익이 발생됩니다. 그러면 이거 회계 처리를 잠깐 해보면 차변에 현금으로 받았으니까 현금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 다음에 대변에 단기 매매증권 제가 좀 빨리 쓸게요. 예. 그 다음에 대변에 단기 매매증권 뭐요? 처분이익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차변에 현금 하나 나오고 대변에 계정 과목이 하나만 나올 때 입금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2개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3번 차변, 네, 4번 대변에 입력합니다. 이 앞에 예설명 그림대로만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시험 보실 때. 자, 그러면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로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1월로 바꿉니다. 1월로 바꾸고 31일이 찍혀 있는데 이거 그대로 9일로 바꾸면 9일거래 입력을 안 했으니까 그전에 입력한 거 사라졌나 보다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전에 입력한 거 다 보면서 하고 싶어요. 그럼 이걸 지우면 돼요. 이 자리를 지우면 됩니다. 이거 지우실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스페이스바 누르고 엔터 치시면 돼요. 그래서 스페이스바 누르고 엔터 쳐볼게요. 예. 이거 거 다 나왔죠. 자, 그러면 입력을 해볼게요. 자, 9일. 자, 차변에 현금. 차변 대변을 줄 거니까 현금은 101번입니다. 790 받았고, 자, 대변에 준 거는 단기 매매증권. 자산의 감소 700을 수정해야 되겠죠? 그러면 대변에 단기 매매증권 처분이익. 단기라고 해서 단기 매매증권 처분이익을 고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건 보겠습니다. 10번입니다. 자, 1월 10일입니다.
은산 유통에 상품 700만 원어치를 외상으로 매출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거래처 코드 401번에 거래처를 추가 등록으로 사용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이 말이 나오냐면 드디어 이 나왔습니다. 채권 채무 계정이 있으면 거래처라고 그랬죠. 그럼 일단 분개해보면 상품을 700만 원어치 예상으로 팔았다는 거는 700만 원 매출액을 쓰는 거라고 그랬죠. 원가를 썼던 게 아니고 제가 원가를 얼마에 샀는지는 몰라요. 이제 매출액만 처리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품 매출, 자 수익의 발생 대단 이렇게. 그 다음에 상품을 외상으로 팔면 뭘 쓰기로 했어요? 외상 매출고. 상품이 아닌 것을 외상으로 팔면 리스크 이렇게 쓰기로 했죠. 그래서 그리고 여기다 거래처 넣어야 돼요. 거래처 이름, 금산유통. 이렇게 연습하실 때도 반드시 이렇게 거래처를 가로치고 쓰시는 연습하셔야지 입력할 때 빼먹지 않습니다. 시험 볼 때 답답게 써와야지 채점할 때 내가 썼구나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은 먼저 거래를 넣고요. 그 다음에 예상 매출에 거래처 넣어야 되니까 거래처 추가하는 걸 학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월 10일입니다. 차변의 외상 매출은 외상이라고 써서 외상 매출금을 고를 거예요, 여러분은. 차변의 외상 매출금. 자, 금액 707 플러스, 자, 대변의 상품 매출. 상품매, 세 글자 치라고 그랬어요. 상품매. 이렇게 세 글자 쳐서, 이렇게 쳐서 엔터. 그래서 상품 매출 고르시면 돼요. 상품 매출 많이 나오겠죠, 처음에? 그래서 401번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이 외상 매출금 옆에다가 거래처를 넣어야 되는데, 만약에 거래처가 등록되어 있다면, 이 자리에다 거래처 이름 두 글자 치시고, 엔터를 치면, 그 거래처가 뜹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은 거래처가 등록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등록하라고 나온 거죠. 그럼 거래처를 등록할 때, 거래처 등록하는 메뉴가 지표 정보 관리에 있잖아요. 거래처 등록에. 여기다 넣으면 돼요. 여기다가 넣거나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여기서 즉시 넣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금액에서 즉시 넣을 수 있죠. 여기서 즉시 넣는 게 조금 더 빨라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다 즉시 넣는 것을 까먹었다. 시험 볼 때 생각이 안 난다. 그럴 때는 이제 메뉴에 들어가서 하시면 돼요. 저정보 관리, 거래처 등록에서. 예. 근데 이게 더 빠르니까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설명해 볼게요. 일단 거래처를 등록하고 싶다 그러면 거래처 이 코드 자리, 이 숫자 나오는 자리를 코드라고 하는데 이 자리에서 플러스를 합니다. 그럼 제가 플러스 해볼게요. 동그라미 5개 나오죠? 코드가 이제 5자리로 구성되어 있어서 그래요. 얘네들이 만든 그 체계가. 5개 나온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여기다 등록하고자 하는 거래처를 끝까지 쳐요. 금산유통. 끝까지 쳤어요. 엔터를 칩니다. 그래서 코드가 자동으로 하나 나왔는데 101번 나왔는데 이 프로그램에서는 쓰지 않는 거래처 코드가 있으면 가장 낮은 번호수로 나와요. 그래서 101번 안 쓰고 있어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지금 출제자는 401번으로 등록하라고 그랬으니까 번호를 401번으로 바꿔야 돼요. 이 시험을 채점을 해야 되니까 출제자가 원하는 대로 번호를 써줘야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입력할 게 없으면 여기서 즉시 등록하면 되는데 지금은 좀 더 입력할 게 있어요.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이름, 업체 종목 내야 되니까 수정을 눌러주셔야 돼요. 추가로 넣고 싶으면. 그 다음에 사업자 번호를 넣습니다. 하이픈이 있으니까 숫자 맞죠? 숫자는 오른쪽 거 키패드를 쓰세요. 그 다음에 대표자 이름, 앞에 기르시고 더 이상 없죠. 그 엔터를 치면 등록이 된 겁니다. 한번 가서 볼게요. 자, 메인에 거래처 등록을 누르시고 401번을 잘 보시면 돼요. 401번. 401번에 들어갔을 겁니다. 들어갔죠. 그리고 이것도 잘 봐주시면 돼요. 유형이 뭘로 들어갔어요? 유형이 뭘로 들어갔다? 동시에 들어갔다. 라는 거예요. 유형이 동시에 들어갔어요. 이것도 잘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그래서 만약에 거래처 등록하라고 나오고 이용성 통시하면은 자동으로 동시로 들어간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어요. 예. 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다음은 11번입니다. 자, 17일. 우정문구의 외상매출금 550만 원이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차변의 보통예금, 대변의 외상매출금이 되겠죠?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자, 그러면 이거 3번 차변, 4번 대변을 넣는 거예요. 3번 차변의 보통예금 550. 그 다음에 4번 대변의 외상매출금. 네, 거래처 넣어야 되는 계정이죠? 우정이라고 켜서 우정문구.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일입니다. 매출처 인성상사의 외상매출금 3,665만 원을 조사 발행 약속금으로 해소하였다. 외상매출금은 상품을 팔고 받아야 될 돈이죠. 그 대금으로 만약에 약속금을 받았다면, 약속금 받았다고 나오죠? 뭘 써야지 맞을까요? 파드러움을 써야 됩니다. 이 파드러움이 상품을 팔고 온 받았을 때잖아요. 이거 차변 조변을 드는 거니까 차변에 파드러움이라고 쓰시고, 파들이라고 써요, 파들. 그래서 파드러움. 거래처 내야 되거든요. 인성이라고 써서 인성상사로 부르고 3,665만 원 넣고요. 대변에 외상매출금을 빼야 되죠. 외상매출금 빼고 거래처가 똑같아요. 거래처가 똑같을 때 거래처를 숫자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 찍지 마시고 여기다 200일 되지만 플러스 키를 누르고 엔터 치면 돼요. 이 자리에서 뭐 한다고요? 플러스를 누르고 엔터. 그러면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예. 자, 예. 13번입니다. 매출처 일진산업에 외상매출금 2천만 원 중 500만 원은 현금으로 받고 잔액은 어음으로 받았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현금은 현금 쓰시면 되고요. 어음은 뭘로 써요? 받으러움. 받으러움입니다. 현금이 나오면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지표하고 정확하게 하시면 되겠어요. 외상매출금은 상품을 팔고 그걸 나중에 받기로 한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음을 받았다면 받으러움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3번 차변, 4번 대변해야 되겠죠? 잠깐 보면 현금, 받으러움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대변은 뭐예요? 외상매출금 이렇게요. 예. 그리고 이제 금액을 쓰면 되겠고, 그렇게 내야 되는 계정이 어디? 받으러움하고 외상매출. 거치가 똑같으니까, 복사하면 돼요. 여기다 일시산업을 한번 써서 넣고, 그 다음에는 플러스 엔터 써서 복사하는 거죠. 답을 써오실 때 이렇게 거래처까지 넣어서, 거래처까지 이렇게 기입을 해가지고 써오셔야지, 나중에 채점할 때 편합니다. 자, 그러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일입니다. 자, 차변에 현금 101번 500. 차변에 외상매출금의 어음을 받으면 받으러움 거래처 넣어야 되죠? 일신을 쓰고 일신산업 1500. 자, 대변에 외상매출금 번호 알면 번호를 치고 생각이 안 나면 한글로 숫자를 빨리 치고 엔터 칩니다. 자, 거래처가 똑같으니까 복사하는 거죠. 플러스 엔터. 플러스 엔터 치면 번호까지 돼요. 쭉 번호까지 넣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게 그냥 엔터 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번호 안 나오죠. 여기 거래처 번호 숫자가 안 나오면 거래처 입장에
더 조회가 안 됩니다. 여기다 거래처를 왜 넣냐면, 거래처 원장에서 그 거래처를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죠. 거래처 원장은 거래처한테 받아야 될 돈이 얼마고 갚아야 될 돈이 얼마인지 그걸 관리하려고 만든 건데, 여기서 조회가 안 되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게 하려면 반드시 꼭 불러야 돼요. 그래서 코드를 넣는데 주의하시고, 시험에서 코드 넣으라고 그랬고요. 이렇게 돼 있으면, 코드가 안 들어갔으니까, 이 코드가 안 들어갔으니까, 이건 조회가 안 된다고요. 그래서 거기까지 이제 복사하는 거고, 그 코드까지 복사하고 싶으면 코드 자리에서 뭐 한다고요? 플러스, 그리고 엔터.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일입니다. 매출처 신고에 대한 받으러옴 3만원을 당사거래은행인 지역은행에 출신 의뢰하였는 바 출신료 2만 5천원을 차감한 잔액이 당사의 당대금 계좌에 입금되었음을 통보받았다. 여기서 뭐만 하면 돼요? 출신료. 출신료는 다음 만기 시 출신료는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그리고 이거 판관비로 처리해요. 판관비로. 이것 때문에 공부를 하는 거예요. 어는 일반적으로 만기가 되기 전에 은행에다 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은행에다 이제 출신료를 줘야 돼요. 이게 출신 수수료 이렇게 말합니다. 은행에 서비스 제공받은 대가로 이제 지급을 하는 거고, 그러면 은행이 이제 돈을 입금을 해줘야 되죠. 근데 분기 한번 해보면 이거 좀 써보면 비용은 차별을 쓴다고 그랬죠. 비용의 발생, 수수료, 비용. 근데 계속 써보셔야 돼요. 자연스럽게 비용이 차변을 쓸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뭘로 받았어요? 당좌예금 통장. 대변에 뭘 써야 돼요? 받으러. 이게 채권이니까 거래처를 넣어야 되죠? 이렇게. 그리고 금액을 마지막에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좀 말씀드리면, 이 금액을 쓰려면, 3만원에서 2만 5천원을 뺀 나머지 당좌예금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때 계산기를 한번 써야 될 거예요. 그래서 계산기 쓰려면은 좀 시간이 오래 걸리죠, 당연히. 1,000만원 쓰고, 2만 5천원 쓰고, 이제 판관비입니다. 예. 그러면 1,000만원에서 2만 5천원을 갖다가 계산기로 계산하겠죠? 이 계산은 계산기에게 맡기세요. 예. 여러분이 암산하다가 틀리면은 감당이 안 돼요. 근데 이게,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 계산기 안 쓰는 방법이 없을까? 이제 생각하게 돼요. 좀 더 빠른 입력을 위해서. 그 방법이 뭐냐면, 항상 금액을 한 번 넣으면 맞은편에 그 잔액이 찍히잖아요. 똑같은 금액이. 그리고 또 금액을 수정하면 남은 잔액이 찍히고. 그래서 계산기를 쓰는 그 계정 과목을 마지막으로 입력하는 겁니다. 얘를 첫 번째로 넣고, 얘를 두 번째로 넣고, 얘를 세 번째로 넣으면 돼요. 우리가 답을 쓰고 입력을 하기 때문에 차변 넣고 대변 계속 넣는데, 계정 과목에 입력은 쓸 수가 없어요. 즉, 대변 먼저 넣고 차변 넣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차변, 대변, 차변 이렇게 넣어도 되고, 대변, 차변, 대변 이렇게 넣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즉, 계정 과목에 차변, 대변의 개수만 맞으면 돼요. 그러면, 이왕에 그렇게 된다면, 계산기 안 쓰고, 이거 계산기 구체하려면 힘드니까, 수수료 비용을 쳐서 넣어요. 차변에, 대변에 받으러옴 넣고, 거래처 넣고. 그 다음에 차변 딱 치면, 당좌예금 치면 나머지 잔액이 찍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계산기 안 쓰고 빨리 입력할 수 있다 이거죠. 해보겠습니다. 1월 14일에다가. 차변의 수수료 비용이니까 수수라고 쓰겠죠? 예. 예, 수수료 비용이 여러 개 뜨는데, 예, 판매 관리비를 고르세요. 예. 자, 그리고 2만원. 그 다음에 차변에 당좌예금을 하지 말고, 이번에 대변부터 해볼게요. 대변에 받으러온. 엔터 치면 이게 또 복사가 되는데요. 이거 지우고 싶을 때 어떻게 하는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스페이스바 엔터를 치면 돼요. 내가 거래처를 막 엔터 쳤더니 자동으로 복사되더라. 근데 그 거래처가 아닌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게 지워야 되죠. 이 지울 때, 한 줄을 지우실 때는 상단에 삭제. 여러 줄 지우고 싶으면 체크하고 삭제. 근데 한 칸, 여기 있는 칸, 이 셀을 지우고 싶을 때는 엔터예요. 스페이스바 엔터.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돼요. 스페이스바 엔터. 예. 그래서 위에 거 한번 지우고 써보고 싶다면 스페이스바 엔터. 다시 복사하고 싶다. 그러면 플러스 엔터.
신고를 넣어볼게요. 신고 넣고, 예, 엔터 치고, 마지막에 차변에 당좌예금 쓰면, 자, 금액이, 자동으로, 예, 들어가게 됩니다. 예. 수수료도 25,000원, 예, 받으러움 아직 안 썼군요. 받으러움. 그쪽에 나서서 받으러움을 3만원으로 붙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차변에 당좌예금을 쓰면, 신고 넣으면 안 되죠, 예. 자동으로, 예, 잔액이 찍혀요. 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597만 5천. 한번 다시 보여드릴까요? 예. 그리고 얼른 풀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습할게요. 자, 14일. 조금 빠릅니다. 차변에 수수료 비용, 누르세요. 25,000원. 대변에 받으러움, 신고, 3만원, 3만원 들어가야 되죠? 예. 그 다음에 마지막에 차변에 당좌예금, 어때요? 들어갔죠? 예, 이렇게. 그렇습니다. 연습 삼아서 집었다가 삭제하면서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예상단에 이제 번호가 배우는데, 여기 좌측에 보시면 번호가 있는 게 붙어서 1월 14일 때 첫 번째 거래다, 이런 거. 1월 12일에 첫 번째 거래다. 1월 13일에 첫 번째 거래다. 이거, 번호가 쓰는 자리 있잖아, 넘버. 예. 이 번호가 뭐냐라고 보면 점포번호입니다. 이 자리가 점포번호, 이 자리, 이 점포번호예요. 하나의 거래는 하나의 점포로 있어야 되겠죠? 1월 14일에 첫 번째 거래라면, 14일에 첫 번째 거래를 우리가 한 번 차변 4번 대변했으니까 대체됐다 쓴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1월 14일이다 그러면 1번이 들어가겠죠. 그 1번에 여기 있는 계정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자, 1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도의 외상 매입금 1,500만 원을 결제하기 위해서 당사가 제품 매출 대가로 받아서 보관하고 있던 유담 상사의 약소보험을 배서하여 지급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외상 매입금을 갚았다는 거니까 이게 부채잖아요. 부채 감소, 차변이죠. 차변의 외상 매입금 이렇게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대변에는 상품을 팔고 받아둔 유담 상사의 약소금. 상품 팔고 어음 받으면 뭐예요? 받으러움이잖아요. 그래서 그 받아둔 그 어음을 배서해서 넘겼다라고 돼 있죠. 받으러움 이렇게 쓰게 돼요. 자산의 감소 대변. 그리고 금액은 1,500만 원씩이고요. 여기에 거래처 쓰실 때는 주의가 되겠죠. 외상 매입금의 거래처는 상도를 넣지만 받으러움의 거래처는 어디를 넣어야 돼요? 유담 상사를 넣어야 된다. 이거죠. 이거 3번 차변, 4번 대변으로 넣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넣어보겠습니다. 자, 15일. 차변에 외상이라고 쳐서 외상 매입금을 선택하시고요. 자, 상도 넣겠습니다. 1,500. 그 다음에 대변에 받으러온 유담이라고 넣어서 유담 상사. 제가 좀 빠른 입력을 위해서 코드로 넣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암기가 안 됐으면 한글 표자로 계속 넣으시고 한 번 넣은 거는 그 위에 번호가 보니까 번호 보고 계속 넣어보십시오. 그러면 훨씬 빨리 넣을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을 보겠습니다. 매입처 유담 상사의 외상 매입금 400만 원을 다음과 같이 결제하였다. 100만 원은 매출처 상도에서 받아 보유 중인 약소금을 지급하였고, 이거 받으러움이자 거래처는 상도. 잔액은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당좌수표 발행하면 뭐예요? 당좌예요. 그러면 한번 넣어보죠. 차변 대변을 해야 되는 거죠? 3번 차변. 외상 매입금 251번. 이게 보이잖아요. 그 다음에 거래처가 유담 상사인데 상단에 유담 상사가 바로 위에 있으니까 위에 있는 걸 바로 복사할 때는 번호까지 복사하고 싶으면 플러스 엔터. 그래서 그 코드까지 복사하시고 400. 그 다음에 바꿔서 대변에 가지고 있던 매출
대금으로 가지고 있던 어음니까 받으러 온 이렇게 들어가고 상도 상도라고 치시려면 위에 한번 넣었으니까 206번 보고 넣으면 돼요. 예. 끝까지만 하면 됩니다. 번호까지. 네. 그 다음에 당좌수표 발행하면 뭐예요? 예, 당좌예금. 이때 빨리 한다고 그러다가 엔터를 쭉 치면 이렇게 들어가요. 상도가 복사되니까. 근데 이거 상도가 아니잖아요. 원래 거래처는 은행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삭제를 해야 되는데 스페이스바 엔터를 치면 삭제가 돼요. 뭐라고요? 스페이스바 엔터. 스페이스바 엔터도 잊지 마세요. 예. 삭제할 때 스페이스바 엔터 누르는 게 제일 빠릅니다. 시험 볼 때는 채권 채무만 채점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채권 채무가 아니기 때문에 당좌예금이 채점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맡겨줍니다. 시험 볼 때는. 근데 습관이 중요하니까 깨끗하게 내시는 게 좋죠. 다시 한번 채권 채무의 거래처를 한번 보세요. 예, 이걸 꼭 외워주셔야지 돼요. 그래서 핸드폰 촬영 이렇게 하셔서 봐도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거래입니다. 용인상사로부터 극치한 받으러. 이건 이름을 써줬잖아요. 받으러이라고 이거 써준 거예요. 예. 은행에서 할인하였다. 매각거래로 간주하며 이 매각거래는 은행에다가 어음을 매각했다는 말이에요. 즉 장부에서 즉시 빼라 이거야. 어음은 만기 이전에 매각할 경우 할인료가 나오게 되거든요. 할인료가 100만 원 나왔고요. 보통예금 계좌로 대금이 다 입금받았다고 되겠죠? 이 계정 과목이 중요하죠. 암기가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 계정 과목이 뭐예요? 매출 채권 처분 손실입니다. 영업의 비용. 그래서 제가 비용이니까 매출 채권 처분 손실 비용의 발생 차별 이렇게 쓰게 되고요. 나머지 보통예금 통장으로 받은 거는 보통예금이 되겠죠. 받으러 오면 1000만 원이고 할인료 100만 원 제하고 들어온 거는 자 900이 되겠죠. 자 그리고 거래처는 채권 채무에 넣는 건데 받으러 오면 채권이니까 여기에다가 용인상사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예. 이 거래 넣으실 때 어떻게 넣으면 돼요? 예. 3번 차변 4번 차변 이렇게 넣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넣어보겠습니다. 네, 차변에 3번 매출 표시고 매출 채권 처분 손실. 이거 채권 처분 손실이 안 보이면 여기 위에서 글자를 좀 넣었죠. 이렇게 시차 하나 썼더니 금방 보이잖아요. 한 글자만 추가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차변에 엔터를 쭉 치시고 엔터 치면 팔이 입력돼요. 이렇게 마우스를 쓰지 말고 대신 키보드를 쓰시려고 하면 좋습니다. 자, 복사 한번 보통예금 마지막에 대변에 받으러 온 용인상사를 입력합니다. 이렇게.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